성신여고 26년 내신 대비 설명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 전임으로 가르치고 있는 국어 강사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신여고반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은 이제 일요일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총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내신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제가 작년에 이 학원에서 낸 성과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강사의 성과라는 건 먼저 첫 번째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점수가 높았던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점수를 유지시켰는가,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들어온 학생이 있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점수를 빠르게 1차적으로 상승시켰는가,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빠르게 끌어올리진 못했더라도 결국 점진적으로 1등급을 받아냈는가,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여기에 성신여고 학생 한 명 있죠. 이 학생은 1학기 중간고사 처음부터 이제 100점을 받아준 친구인데, 이 친구도 점수를 계속 100점, 그리고 4번의 시험 동안 100점, 그리고 1등급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리고 홍대부고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원래부터 공부를 잘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1학년 때는 9등급제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받아온 친구인데 제 수업을 듣고 100점을 받아주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요거 아까 봤던 요 친구죠. 아까 100점을 받았던 친구 1등급을 받아줘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성신여고 2학년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3학년 올라갔겠죠. 이 친구는 9등급제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 재작년이겠죠. 재작년에 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계속해서 받아온 친구인데 제 수업을 듣고 바로 3등급 정도가 상승을 해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도 이렇게 아까 봤던 성신여고 친구들 1등급 2명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점수를 한번 확 올린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점수는 20점에서 25점 사이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확 올릴 때. 이 친구는 이제 40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물론 이제 초반에 점수가 좀 많이 낮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수업 듣고 1학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 40점 정도 평균적으로 많이 올라줘서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아까 나왔던 3등급 정도 상승시켰던 친구 운이 아니었고요. 계속해서 1등급 유지했고요. 그리고 요거 성신여고 이제 두 친구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이 친구랑 이 친구죠. 저랑 1년 동안 수업을 정말 꾸준하게 잘 들어왔던 친구고 처음부터 높은 점수가 나오진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조금씩 점수가 올라서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결국 1등급을 찍어준 친구 2명이 되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한테 받은 감사 인사가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25년, 작년이죠. 시험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가 20% 정도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80%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냥 외부 지문으로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교과서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시험도 존재합니다. 기말고사, 1학기랑 2학기 기말고사는 다 아예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비문학 기출로만 나와요. 그리고 그 비문학 기출은 다 고3 킬러 지문도 나옵니다. 물론 고1 지문도 1개 정도 추가가 되긴 하지만요. 그리고 외부 지문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모의고사 고3 기출도, 그리고 그 중에서 킬러도, 그리고 그 킬러를 학교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변형해서 나오고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세 문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 정도까지만 배우는데 대학에서 다루는 어떤 고전 작품, 글거리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학생이랑 하지 못하는 학생이 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적어놨듯이 1, 2학기 기말고사는 교과서 없이 모의고사 비문학으로만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문법 난이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선덕고도 맡아봤는데 선덕고 굉장히 좀 이제 문법이 좀 어려운 학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선덕고도 맡아봤는데 선덕고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문법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 문학 작품이 나오는데 외부 문학 작품도 다른 학교에서 좀 많이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의 마음에 꽂힌 거 그냥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하기도 좀 많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일단 2학기 기말고사부터 한번 볼게요. 1학기랑 2학기 기말고사부터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듯이 비문학 기출이 70% 정도 차지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1학기 기말고사 때는 교과서 문법에서,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문학 외부 작품에서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교과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굉장히 적죠. 나머지는 교과서 문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문학 작품, 모의고사죠. 혹은 이제 문법, 외부 문법 지문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면은 기말고사는 비문학 기출로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전 문법에서는 대학원에서 다루는 외부 지문까지 정말 어려운 지문이 출제가 돼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상감행실도에 수록된 루벡4라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교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더라도 작품 정말 한두 개 정도만 나가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총 20문제예요. 다행히도 서답형은 없습니다. 물론 작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서답형이 있었어요. 4문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4문제가 나왔던 이유가 재작년이죠. 24년에 서답형이 쭉 나왔었어요. 그 기조를 유지해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나왔었는데, 작년 나머지 3번의 시험에서는 서답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단답형으로만 다행히 출제가 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수능형 시험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좀 외부 작품들을 많이 다루는 학교일수록 학생들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은 결국 선생님이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선생님의 수업을 직접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출제자의 의도라던가 출제자가 문제를 낼 방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학생들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냥 어떤 문학 작품이 있으면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배워, 이렇게 공부해 라고 하면 출제자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생들과의 소통입니다. 학생들이랑 소통하면서 학교 선생님이 이 작품을 분석할 때는 이런 지점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혹은 학교 선생님 판서 사진 찍어둔 거 제가 다 분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문학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특히 기말고사에 아까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문을 아예 통째로 외우게 시키고 있습니다. 지문 빈칸을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다 빈칸을 뚫어서요, 아예 통째로 암기를 하도록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암기를 하지 못하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귀가를 조금 이제 늦추는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에 대비할 수 있는 교과서 외의 자료가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가, 교과과정 이상을 요구하는 문법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학생들한테 작년에 좀 어떻게 대비를 시켜줬는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보면은 이거는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조금 있다가 1학기 중간고사도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2학기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를 시켜줬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중세국어였던 것 같아요. 문법이죠. 문법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 정도만 배워요. 당연히 성신여고 시험에는 들어갔고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죠. 뭐 나란말싸미 중기계 다라. 보통은 이 정도만 배우는데, 근데 이런 어떤 작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상감행실도에 수록되어 있는 루벡4라는 글거리거든요.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이게 뭐 읽는 게 힘든 건 둘째 치고요, 짚고 갈 문법 요소가 교과과정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교과과정 내용으로는 짚고 갈 문법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한테 학교 선생님 필기 다 찍어오라고 하고요. 제가 공부를 해야죠. 제가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특정 시를 학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선 학교 선생님이 이건 맞대요, 이건 틀리대요 등등 물어보라고 다 시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다 물어보고요. 이건 학교 선생님 필기, 그리고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특정 시를 어떻게 분석하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요거는
학생의 필기가 되겠네요. 이렇게 다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파이널 자료를 만들게 되는데 이 파이널 자료에 특징이 있다면 저의 손필기가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널 자료뿐만 아니라 당연히 제가 나눠주는 모든 자료는 이런 거 학교 선생님 출제자죠. 출제자 마음 바탕으로 해서 다 분석한 뒤에 다 자료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파이널 자료 특징은 저의 손필기가 들어간다는 점인 것 같네요. 근데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의미가 있어지려면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험에 나와야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의 어떤 필기라던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만든 이 자료가 실제로 문제에 출제가 되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 한번 보면은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개념 설명은 여기서 안 할 거고요. 정말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머구리라 라는 것의 형태소 분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 뭐지? 머구리라는 먹우리라로 형태소 분석이 되고 여기서 우는 1인칭 선어말 어미로서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게 아닌데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게 아니더라도 문제를 낼 사람이 그걸 다뤘으면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 형태소 분석했고요. 1인칭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어 라고 학생들한테 말을 했고 선어말 어미 구가 있었군. 구가 아니라 1인칭 선어말 어미 오우였죠. 틀린 거 정답으로 이렇게 나온 것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물려늘의 형태소 분석을 하면 물기여늘로 되고 여기서 기억약화가 드러났다. 이거 전부 다 교과 과정 아니에요. 기억약화도 대학 과정이거든요. 대학에서 저도 배웠던 건데. 그리고 뭐 헤어라는 것의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하이어가 되고 여기서 이가 사동접사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베에서 어떤 조사가 쓰였는가 등등. 이런 것들 다 제가 학생들 이야기 듣고 교과 과정 아닌 것까지 어느 부분까지 짚고 갈지는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고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저도 들어야죠. 그렇게 해서만 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이고 소통을 통한 제가 출제자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된 자료를 나눠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거 저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약화에 대한 현상인데요. 이야기인데요. 기억약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학교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다. 저도 이야기를 듣고 대학 교재 뒤져서 찾아냈고요. 그대로 그냥 보기에 그냥 떡하니 나왔어요. 기억약화 현상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보기거든요.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1학기 중간고사도 한번 볼게요.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보게 될 시험이겠죠. 1학기 중간고사. 보면은 선택형 20문항 그리고 서답형 4문항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에 서답형이 출제되는 기조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작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서답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3개의 시험에서는 서답형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연도도 서답형 없이 20문항으로 단답형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나왔냐면 작년 3월 모의고사에서 문학에서 나왔고요. 34%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문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부 유인물도 있고 교과서는 정말 3작품 나왔어요. 정말 양이 적은 거거든요. 3작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문법이랑 모의고사 기출 분석에서 판가름이 났다는 건데 보시면 여기서도 저는 중요한 부분이 학교 선생님 프린트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 학교 선생님 프린트를 제가 오른쪽에 가지고 온 거고요. 학교 선생님 프린트에 나와 있던 단어들이 다 그대로 중요한 문제로 다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학교 선생님 프린트가 사실은요, 다 여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다 기출입니다. 기출. 다 기출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알고 있었고 그거 바탕으로 제 교재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수능형을 지향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출 분석 꼭꼭꼭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3월 모의고사 이제 학교 들어가자마자 보게 될 텐데 그거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재밌는 문제가 나와서 제가 한 문제만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부분이 좀
의미가 있냐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개념은 제가 깊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일단 평가원에서 현대소설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이거를 이제 결국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아이들이 결국 수능을 볼 거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기출 무조건 분석하실 수밖에 없어요. 기출을 분석하기 때문에 이런 평가원의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내신 문제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게 알려줬던 부분입니다.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던가 미성숙한 화자 개념 같은 것들. 항상 저도 평가원의 트렌드를 같이 맞춰서 공부하고 그거 바탕으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거. 학교 선생님이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을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학교쌤이 이 시를 분석할 때 시상 전개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라고 한다면 저도 당연히 시상 전개 방식 중심으로 가르치고요. 그게 그냥 바로 정답에 나왔습니다. 정답이 유추였어요. 시상 전개 방식, 유추의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시 공간을 중심으로 시를 분석해야 돼. 되게 말씀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 저도 문제를 낼 사람한테 맞춰야죠. 그쵸? 그래서 공간적 배경으로 시험 범위에 출제된 모의고사거든요. 이거 모의고사 시를 분석을 해줬고요. 문제가 그렇게 강조했다는 건 그렇게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간적 배경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남들도 다 뭐 적중하는 거 아닌가, 그냥 껴맞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중 다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요. 첫 번째로 학생들이랑 소통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 필기를 정말 일일이, 그리고 학생들이 찍어준 어떤 사진 같은 것들 다 일일이 분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라던가 진짜 점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어 문제 트렌드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러면 다 적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제 생각에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월달 커리큘럼입니다. 3월달 커리큘럼은 일단 올라가자마자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이 중간고사가 아니라요. 3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아직 시험 범위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랑 문법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까지요. 문법은 왜냐하면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음은 변동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업데이트 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말이 아니죠. 중간시험 대비가 진행된다는 거. 요건 제 교재입니다. 문법 주교재고요. 그리고 문법 부교재, 그리고 내신 교재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법 주교재의 이름은 제가 이제 개안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눈을 띄워준다는 뜻이죠. 개안으로 이름을 붙였고 어떻게 좀 목차가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제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제 PPT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서 학생들이 보고 필기하고 보고 필기하고 좀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파트, 확인 문제 파트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 PPT 내용, 그리고 어떤 개념 정리 부분, 그리고 확인 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목차도 이 계정에 맞도록 당연히 제가 바꿨고요. 저의 PPT와 저의 수업과 완벽하게 연동이 된 제 수업에 맞춤 이 된 어떤 교재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부교재고요. 이번에는 이름을 벌크업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양이 조금 이제 많아요. 벌크업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양을 제가 충분하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시리즈 교재거든요. 첫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고1 모의고사 기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전국 작년입니다. 작년 학교별 내신 기출로 모아져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500제라고 써져 있는데 800제 이상으로 제가 다 구성을 했습니다. 800제 이상으로 내신형 문제가 채워져 있어요. 이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것만 말하고 싶어요. 결과가 증명하는 교재. 요거
다 벌크업이 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증명하는 교재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의 좀 특별한 어떤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국 내신 기출을 다 타이핑을 쳐서요, 모의고사 형태로 묶었어요. 그리고 단원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의문의 변동을 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게 실제로 내신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내가 만약에 이 학교에 뭐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이미 성신여고에 왔으니까 들어갈 일은 없겠지만, 이 학교에 들어간다면 이거는 되게 어렵다, 이 학교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출제가 되네, 이런 어떤 흐름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모의고사 형태로 묶어 놓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수업 전후로 언제든지 부족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질의응답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업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면 요거는 너무 어려웠다, 문법 개념이, 혹은 특정한 어떤 비문학 지문이 너무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면 저한테 말하면 돼요. 저한테 말하면 제가 요 영상이 뭐냐면 제 목소리도 들어가고 필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거 찍어서 QR코드 학생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리고 수업 영상 복습할 수 있도록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저만의 어떤 자료들이 하나의 관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왔습니다. 저의 수업 목표는 만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의 만점을 받아왔고요. 잘 따라와만 주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